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에 패스트푸드. 그 옛날서부터 그 도시인들의 그 쿨한 일상 있잖아, 왜. 무조건 전날 11시 전에는 저는 주무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11시 전에? 이제 왜 이렇게. 아니, 11시 전에 자라는 얘기가 왜. 아니, 하루 중 가장 기쁜 순간이 있어요. 배변의 순간이 가장 기뻐요. 시원하게 쌀 때. 길고도 굵고도 길고 굵은 뱀을 낳았네. 길고도 이거를 저는 내가 드라마 PD로 24년 일하면서 왜 PD는 늘 밤샘 촬영, 밤샘 편집, 드라마 PD들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 촬영장에서 감독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졌어. 사람들이 다들 와 천만다행이다 그랬어. 촬영장에서 쓰러졌으니까. 편집실에서 혼자 편집하다가 쓰러지면 다음날 아침에 발견되고 그러면 골든타임 놓칠 수도 있거든. 촬영하다가 야 이 자식들아 소품 종이가 왜 하다가 이렇게 해서 실려가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매주 드라마는 방송이 나가야 되니까 갑자기 이제 감독이 쓰러지니까 다른 PD를 투입해서 촬영을 이어가야겠죠. 근데 PD들은 왜 각자 자기 대본 작업하고 자기 작품 준비하느라고 한가한 PD가 없잖아. 마침 한가한 PD가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왔어. 이분은 왜 한가했느냐? 그 전에 드라마 만들다가 뇌경색이 와서 중간에 빠져서 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양하고 쉬던 참이니까 일이 없어서 이분이 대신 온 거야.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그랬대. 심근경색 감독님이 가시니까 뇌경색 감독님이 왔다고. 사실 굉장히 웃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지. 알지. 아니까. 알지. 제가 그렇게 쓰러진 분들을 진짜 알지. 아니까. 실제로 지금 얼굴이 누구 다 떠오를 거야. 떠오르니까. 다 떠오르니까. 저는 이거를 40대 때 일하면서 늘 내 곁에서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40대 때 나는 뭐냐면 내 소원은 살아서 퇴사하자였어요. 살아서 퇴직하는 게 나의 꿈이었고 2020년에 MBC에서 구조조정 소식 들려왔을 때 남들은 이게 PD로서 더 화려한 커리어를 쌓지 못하고 커리어가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커리어가 끝나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게 나는 더 두려웠고 그러면 살아서 나가는 것만 해도 나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나왔어요. 자,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는 24년간 PD로 일하면서 건강을 많이 해쳤을 거라고. 실제로 나는 퇴직할 때쯤 무렵에는 지방간도 있고 고혈당도 있고 다양한 이 몸의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나는 앞으로 작정하고 건강을 챙겨야겠다. 건강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해서는 그런데 유튜브 보지 마시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쇼폼이라든지 유튜브에는 그때그때 뜨는 어떤 건강 정보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힘 안 들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도 요약만 먹으면은 다시 혈당 훅 내려가고 막 혈압 내려가고 막 그럴 것 같거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쇼폼이나 영상을 보잖아요. 내가 나를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설득됐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설득되는 건 어디까지가 설득되는 거냐면 지갑을 여는 것까지는 설득이 돼요. 사고 먹는 것까지는 설득이 돼요. 그건 쉽거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영양제라든지 약이라든지 수술로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이미 수술까지 갔으면 왜 수술까지 가는 줄 알아요? 운동을 안 해서 평소에 건강을 지키지 못한 습관들이 있어서 수술까지 간 건데 그러면 수술 끝나고 나서 다시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의존할 게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 근데 습관을 바꾸려면 내가 나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5분짜리 영상, 10분짜리 영상 보고 나를 설득하기는 힘들어요. 언제 설득을 당하느냐 하면은 책을 읽고 나면 난 항상 설득이 당해요. 그것도 전문가가 쓴.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쓴 책을 수백 권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나하나 찾아온 거예요. 아침에 정말 비굴하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음양탕 한 잔에 가서 만들어 먹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 스트레칭 채널을 틀어놓고 스트레칭 한 10분 하고 또 유튜브 튼 김에 화건 명상. 그렇지. 나는 긍정 화건 명상을 김장을 하고 만나 행복할 것임에 감사합니다. 그렇지. 해주고 운동을 한다. 체연 스쿼트, 차임표 푸시업. 그렇지. 플랭크도 이름 하나 정하자 우리. 유재석 플랭크. 유재석 플랭크 좋다. 연예계 이렇게 오래 버티는 거. 아, 그렇지. 나도 플랭크로 버틸 거야. 야, 이거 진짜 좋다. 체연 스쿼트, 차임표 푸시업, 유재석 플랭크. 자, 그 유재석 플랭크까지 해가지고 3종 세트를 다 마셔. 드디어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침 식사 중요합니다. 아침을 드시긴 하시죠. 요즘 두 끼 드시는 분 많거든요. 아침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예요.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삶이 무너지는 게
아침 식사부터 무너져요. 보통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야근하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막 그러다 보면 늦게 잠이 들고 특히 요즘은 잠들기 전에 잠깐 톡 확인한다고 들어갔다가 들어간 김에 잠깐 쇼폰 보고 SNS 댓글 달린 거 그냥 좋아요 눌러주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막 피다다가 2시간, 3시간 가고 새벽 1시, 2시에 잠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미 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을 1, 2시에 늦게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시간, 회사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늦잠 자고 일어나서 급하게 회사로 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건 아침 식사거든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에 패스트푸드. 그 옛날서부터 그 도시인들의 그 쿨한 일상 있잖아, 왜. 회사 출근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은 그냥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침에 굶은 상태에서 배가 고픈데 회사에 갔더니 일이 또 쌓여 있어. 스트레스가 와요. 긴장감이 확 오고 위기감이 오거든. 자, 긴장감이 오면은 내 몸은 지금 상황을 위기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자, 위기 상태인데 심지어 얘가 굶고서 지금 막 뭘 하고 있어. 더 위험한 거야. 호랭이가 쫓아오거나 늑대무리가 쫓아오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수만 년 동안 인간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막 겁나게 이제 분비가 된단 말이야. 원래 우리가 코르티솔이 나온 거는 심장 박도를 막 빠르게 해가지고 피가 막 근육에 이렇게 빠르게 전달돼서 도망가라고 한 건데 몸은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심장 박도만 막 빨라지고 있어. 거기다가 커피까지 마셨어. 자, 그러면 이제 몸이 뭘 하느냐? 빠르게 뭔가 영양 섭취를 해야겠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달고 기름진 것을 찾게 됩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 점심에 그거 먹죠. 자, 그러면 이제 오후에 속이 부대끼고 악순환이 시작인데, 자, 이걸 끊는 방법. 아침 식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아침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날 11시 전에는 저는 주무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11시 전에? 이제 왜 이렇게 아니 11시 전에 자라는 얘기가 아니 내가 무슨 뭐 저기 3시간 4시간 자라고 했으면 뭘 이렇게 11시에? 당황해. 11시 전에. 왜냐? 제가 그냥 그 수면의 과학이라든지 사람은 왜 잠을 자야 하는가 뭐 이런 다양한 여러 전문가들의 책을 읽고 깨달은 게 뭐냐면 밤 11시에서 2시 사이에 뇌 척수액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고 뇌 청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숙면을 취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치매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밤 11시에서 2시 사이에 숙면을 취해야 되고 11시에 내가 잠들어 있으려면 적어도 10시 전에는 저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6시쯤 일어났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겠죠. 자, 이제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의 몸이 간절히 필요한 건 3가지가 있어요. 섬유질,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섬유질, 단백질, 탄수화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오랜 세월 먹어온 게 뭘까? 섬유질. 섬유질.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채집. 그렇지. 채집부터 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가장 익숙한 거는 섬유질이에요. 근데 이 섬유질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침 식사밖에 없어요. 우리 왜냐면 저녁에 우리가 뭐 이렇게 약속하러 가면은 야 우리 오늘 샐러드 바 가서 회식 할까? 이런 말 안 하잖아. 고기 먹어야지. 아니면은 면 요리라든지 뭐 이런 걸 먹으러 간단 말이야. 그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점심 저녁에 충분히 우리가 보충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작정하고 섬유질을 드셔줘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변의 양이 좀 생겨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사실 변의 양이 많아지지 않거든요. 변의 양이 많은 게 중요합니다. 많아야 하루에 한 번씩은 변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독성 있는 이런 찌꺼기를 빨리빨리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이걸 이틀 3일 계속 장 속에 가지고 있으면 뭘까요? 장에 불필요한 자극이 가해지고 이게 사실 한국인들이 요즘 대장암이 갑자기 지난 몇십 년 사이에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거든요. 그전엔 우리가 어려서 보통 왜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나물 반찬에 김치 많이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거 바꾸기 위한 건 간단해요. 아침에 일단 첫 끼는 섬유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왜 마트에 가면 샐러드 있잖아요. 잎채소로 된 샐러드. 거기에 저는 당근 채 썰고 그리고 양배추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양을 많이 해서 제철 과일 한 줌 정도 분량입니다. 과일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혈당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그리고 하루 한 줌 견과 있죠. 견과류가 또 주는 그 안에 있는 오일이라든지 몸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견과류를 올리고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를 쫙 뿌려가지고 착 먹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야. 요거 먹는데 한 2, 30분 걸려요. 섬유질은
꼭꼭 씹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식사가 좀 오래 걸리고 한 20-30분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섬유질 다음에는 단백질로 갑니다.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먹는 게 좋죠. 요즘 이게 왜 거꾸로 식사법이라 그래서 건강에서 유행하는 루틴인데 단백질을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 계란 한 판 그냥 집에 사놓으시면 돼요. 저는 아침에 계란 프라이 2개 정도 이렇게 먹고 그런 다음에 현미식으로 탄수화물까지 먹고 그렇게 하면은 아침 식사가 완료. 야, 아침 한 1시간쯤 먹어야겠는데. 1시간 걸립니다. 진짜? 네, 저는 아침을 1시간 정도 천천히 재료별로 섬유질, 단백질, 탄수화물 선수를 먹고 자 이렇게 딱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침 먹고 나서 하는 최고의 하루 중 가장 기쁜 순간이 있어요. 배변의 순간이 가장 기뻐요. 시원하게 쌀 때.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제가 지난 한 달간 포르투갈, 스페인, 유럽 여행 갔다 왔거든요. 젠장. 유럽에는요, 지하철에도 화장실이 없어. 배변을 참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아침을 샐러드 볼 가득 먹잖아요. 섬유질이 사실은 변에 가장 좋은 재료란 말이야. 그리고 장내 유익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사고, 먹고 나면 애들이 이제 신호를 보내줍니다. 제가 아침에 하는 가장 큰 그 저의 기쁨을 묘사하는 그 루틴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일어날게요. 일어나서 제가 이 그 아침 먹고 나면 이제 신호가 와. 반드시 와. 오늘도 아침에 왔어. 신호가 와서 이렇게 가서 변을 본 다음에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중요해요. 상태를 확인해서 나와서 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길고도 굵고도 길고 굵은 뱀을 낳았네. 길고도 이거를 저는 화장실 앞에 서가지고 신나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건강검진하면 우리 뱃속으로 이렇게 관을 넣어서 뱃속을 보잖아요. 그건 1년에 한 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의 내부 상태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변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매일매일 건강검진 하는 거야, 사실은. 셀프 건강검진이야. 제일 좋은 거는 노란 바나나. 그러니까 뱀처럼 한 번에 이렇게 쑥 이렇게 하는 거. 붉고 기금 뱀이 한 마리 그냥 쑥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왜 기쁘냐면 내가 건강하구나. 어제 하루 나는 건강한 하루를 보냈구나. 근데 가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보면은 왜 이러지? 이분들 왜 이러는 거야? 장내 유익균들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분들이 갑자기 태업을 하고 파업을 한 거야? 그러면 가만 생각해봐요. 어제 내가 뭘 했을까?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내가 7, 8시간 숙면을 취하면은 그 기간 동안 대장 내에서 수분이 쫙 빠지겠죠. 근데 내가 자다 깨다 그러면은 장내 유익균들이 얘들이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해. 또는 내가 어제 야식을 한 거야. 드라마 보다가 야 저거 마라샹궈 맛있겠는데 하고 먹었어. 매운 걸 먹으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제 기분을 다시 좋게 해주는 이게 나오니까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장내 애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갑자기 왜 매운 게 들어와? 차가운 게 왜 들어와? 술이 왜 들어와? 밤에? 그러면 얘들이 이제 다음 아침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보내. 저는 그래서 매일 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보고 길고도 굵고도 길고 굵은 뱀을 낳았네. 내가 왜 이 노래를 부르라 그러냐면은 어떤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축하해주는 습관이에요. 뭐가 안 됐을 때 나 오늘도 담배 끊기로 해놓고는 또 담배 피웠어. 다이어트를 위해서 과식 안 하겠는데 또 많이 먹었어. 자책하지 마세요. 과거에 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야. 어젯밤에 과음한 재환이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음을 한 거야. 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책 대신에 오로지 축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내는 내 몸이 만들어내는 성과가 질 좋은 대변이거든. 그래서 질 좋은 대변을 보면은 반드시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스스로를 축하하는. 길고도 굵고도 길고 굵은 뱀을 낳았네. 막 너무 신나. 야, 진짜 미쳤다. 미친 남자 맞다 정말. 나는 아침을 과일만 먹거든. 과일도 많이 먹어. 근데 그게 한 8년
혈당이 어떻게 돼요? 혈당은 괜찮아. 이승훈 교수님이 과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지. 혈당에 대해서는 세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고 내가 너무 근데 나는 지금까지 막 8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바꿔야 되나? 괜찮아. 김민식이 110세에 줌바 추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을 텐데 아니야. 여러분 쯔양처럼 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건강이라는 건 이 조건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하면서도 괜찮을 수 있다.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그럼 과일계 찌양이네. 그렇지. 과일계 찌양 좋다. 나는 그래서 항상 내 몸의 수치를 확인을 해요. 내가 이를테면 코로나 터지고 집에서 내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갑자기 몸무게가 73kg가 됐단 말이야. 이 키에 73kg 뭐 괜찮지 않나 싶은데. 괜찮지 않나 싶지. 근데 내가 73 되고 나니까 지방간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고 회사 후배들을 만나면서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 친구가 이렇게 쪘었나? 확 찌는 애들 많지. 확 찌는 애들이 있어요. 40, 50 넘어가고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20, 30이랑 똑같이 먹으면 안 돼요. 40, 50 넘어가면 호르몬 분비도 달라지고 대사의 효율도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그럴 때 73kg가 훅 늘었을 때 그때 내가 작정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빠진 거예요. 근데 만약 73kg이 된 상태에서 한 2, 3년 지나잖아요. 내 몸은 거기에 적응해 버렸겠지. 김재환 감독은 과일을 매일 뭐 아침으로 먹는 거에 몸이 적응을 해서 이 인간 또 시작한다. 야야야 빨리 모여 빨리 혈당 빨리 가고 빨리 하자. 몸이 적응을 해버린 거야. 과일 너무 사랑해. 그러면 먹어야지. 저는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는 이유는 안 해도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난 커피 없이 못 살아. 커피 없이 못 살지. 나는 활자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읽을 책이 없으면은 불안해, 막 손이 떨려. 그래서 나는 비대 사용 설명서라도 읽고 있어요. 그 비대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야, 이 문장을 이렇게 고치면 훨씬 더 가독성이 올라갈 텐데. 활자 중독. 저는 활자 중독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수가 있다. 그거는 우리 인정합시다. 네가 한 8년 계속 그냥 아침에 뭐 과일 잔뜩 먹고 막 이래도 괜찮은 건 네 몸이 거기 적응했기 때문이지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길고도 굵은 아이를 낳아 매일? 얼마나 긴 게 긴 걸까? 얼마나 하여튼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소견이 없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아침까지 다 먹었어요. 자, 이제 아침 먹고나 뭐 합니까? 반드시 매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끝나고 나면 일어나서 몸을 움직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아마 이제 요즘 건강 책들을 읽다 보면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주말에 한 2시간, 3시간 격렬하게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밥 먹고 10분, 15분 매 끼마다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침에 식사 딱 하고 나면 나가서 산책을 2, 30분 해요. 오늘도 30분 이상 산책을 2, 30분 했고 산책 시작할 때 약간 평지가 있을 때는 슬로 조깅을 해요. 심지어 달리기도 해요.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달리고 근데 비가 올 때가 있어. 비가 와서 바깥에 못 나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요즘 유튜브가 참 좋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줌바 댄스를 검색하면 그래서 줌바 댄스 이거 하고요. 그리고 같은 춤만 계속 추면 좀 살짝 질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스트 댄스라 그래가지고 그 게임기에 그 게임 그 영상을 춤 따라하는 거 있어. 얼마 전에 나는 마이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단 말이야. 그러면 와서 마이클 잭슨 비릿이라든지 빌리진 그러면 간만에 또 막 그 춤 따라서 하고 한 10분 정도 춤을 춰요. 밥 먹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몸을 움직인다. 밥 먹고 절대 조심해야 될 건 밥 먹고 배부르고 노곤하니까 퍼지자. 그게 조금 사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집에 놀러 갔는데 저스트 댄스인가 틀고 혼자 막 이렇게 보여줬지. 추더라고 이게.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멀쩡해요.